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전쟁이 터지고 유가는 막 치솟고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 중 하나가 뜬금없이 비트코인이라면 믿어지시나요?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정말 역설적인 질문이거든요. 보통 전쟁이 나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은 다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잖아요. 그쵸? 근데 왜 가장 변동성 크다고 알려진 비트코인이 이런 큰 분쟁 중에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걸까요?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. 자,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2026년에 이란에서 큰 위기가 터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자,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2026년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돼요. 시장 반응요?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. 몇 시간 만에 유가가 5에서 7%나 확 뛰어오르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. 근데 바로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.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7%나 뚝 떨어져요. 67,000달러에서 63,000달러까지요. 딱 전형적인 위험 회피 움직임이죠. 역시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하루도 안 돼서 떨어진 걸 다 회복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9%나 급등해서 66,000달러 선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.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나온 걸까요?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인플레이션, 그리고 양적 완화, 영어로는 QE라고 하죠. 이 둘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에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장이 어떤 논리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시장의 생각은 딱 4단계로 흘러갑니다. 자, 첫 번째, 전쟁이 터지니까 에너지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죠. 두 번째, 이 공급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공포가 확산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게 핵심인데요.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중앙은행이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만 계속 올리진 못할 거다. 그러다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결국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야. 바로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마지막 네 번째. 이렇게 새로운 돈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몰려드는 겁니다. 그럼 양적 완화, 이 QE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,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돈을 새로 찍어서 국채 같은 걸 사들이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시장에 돈을 쫙 푸는 거죠. 대출도 늘리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고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 찍는 기계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. 비트맥스를 만든 아서 헤이지 같은 거물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이란 전쟁 길어지면 연준은 돈 찍는 기계, 즉 양적 완화를 다시 켤 수밖에 없다. 그러면 비트코인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. 정말 대담한 예측이죠. 그만큼 이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. 자, 근데 이게 그냥 가상 시나리오일 뿐일까요? 아닙니다. 사실 우리는 과거에 큰 위기들이 터졌을 때마다 이런 비슷한 패턴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.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.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. 그해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무려 9%까지 치솟았고요.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대응하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어요.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니까 2023년부터 시장에선 슬슬 이런 기대감이 다시 커진 거죠. 결국엔 다시 돈 풀겠구나. 바로 이 기대감이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끌어올린 겁니다. 결과가 어땠냐고요? 정말 놀랍습니다. 이 분쟁 기간 동안 기록했던 저점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8배나 올랐습니다. 8배요. 결국 돈이 더 풀릴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. 이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예시가 있습니다.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죠. 2020년 3월 전 세계가 멈춰서면서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. 이때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했나요? 맞습니다. 역사상 유례없는 수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, 돈 풀기를 시작했죠. 그 결과요.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폭등해서 2021년 11월에 69,000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이 숫자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.
2020년 3월 그 바락에서 최고점까지 비트코인 가치가 무려 17배가 뛰었습니다. 17배요! 공급망 위기라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돈풀기로 이어지고 이게 역사적인 자산 가격 폭등을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패턴이요. 사실 비트코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습니다. 1970년대 오일 쇼크 다들 들어보셨죠?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잖아요. 그때도 중앙은행들이 처음엔 금리를 막 올리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.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죠. 대신 뭐가 올랐을까요? 바로 금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. 이름만 달랐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논리가 작용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과거 사례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비트코인이 정말로 현대판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이 이론을 오늘날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보죠. 결국 반복되는 패턴은 아주 명확합니다. 그게 전쟁이든 팬데믹이든 뭔가 공급 쪽에서 큰 위기가 터지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 하나만 가지고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져요. 왜냐하면 금리만 계속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을지 몰라도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거든요.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돈풀기, 즉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딱 정리됩니다. 만약에 분쟁이 짧게 끝나고 잘 통제된다? 그럼 중앙은행은 그냥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하겠죠. 돈풀 기대감도 사라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오르긴 힘들 겁니다. 하지만 반대로 분쟁이 길어지고 더 확산된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. 경기가 나빠지니 돈을 더 풀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과연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 자산일까요? 아니면 그 진짜 가치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걸까요? 어쩌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물가 상승을 피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 예측 가능한 정책, 즉 돈풀기 자체를 대비하는 궁극적인 해지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.